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러시아의 공군이 마음만 먹으면 일본을 20분 안에 소멸시킬 수 있다. 지난 2012년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가 일본을 향해 한 말인데요. 그러면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사랑만큼은 정말 남다른 국가입니다. 대체 왜 러시아는 한국을 이렇게 사랑하고 일본은 미워하는 것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러시아 국민들의 한국 사랑이 뜨겁습니다. 삼성전자가 러시아의 20대, 30대 밀레니얼 세대가 뽑은 현지 최고의 브랜드에 선정됐습니다. 유럽의 광고 컨설팅 업체 서비스플랜과 시장조사 업체 GfK가 공동으로 발표한 2020년 러시아 베스트 브랜드 조사에서 삼성전자는 밀레니얼 세대 최고 브랜드 1위에 꼽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러시아에 거주하는 22세부터 39세까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브랜드 가치, 브랜드 선호도 등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독일의 보쉬, 프랑스의 봉듀엘, 일본의 소니 등을 제치고 20, 30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베스트 상품 브랜드 부문에서도 2위에 올랐습니다. 페페TV야, 예끼노마, 러시아는 원래 삼성 좋아해. 전에 러시아 화폐인 루블의 가치 하락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 엑소더스를 진행했는데 당시 푸조, 시트로엥, 미쯔비시, 르노, 니산, 얼라이언스, 폭스바겐, GM, 애플 등 러시아를 떠나거나 영업을 포기한 기업들이 속출한 반면 삼성과 LG는 러시아에 남아 의리를 지켰잖아. 당시 러시아 최대 컴퓨터 판매 회사인 비스트사는 삼성전자로부터 모니터 외상으로 600만 달러어치 구매했는데 6층짜리 사옥을 외상 대신 삼성전자에게 줬고 나중에 돈 갚을 때까지 기다려준 전설. 한 번만 더 말하면 100번 채우겠다. 네, 맞습니다. 물론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삼성전자는 인상 깊은 기업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번 조사는 밀레니얼 세대, 즉 20대의 낮은 연령대에서 꼽은 최고의 브랜드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삼성에 대한 호감이 기성세대에서 신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러시아의 한국 제품 선호는 가전뿐 아니라 철강에서도 빛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철강 생산 대국이지만 고도의 가공 처리되는 일부 품목이 현지 제조 기술에 어려운 상황이라 한국산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스테인레스, 얇은 평판, 도금 및 도색, 코팅 등 가공 처리된 제품이 러시아 시장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러시아 철강 한국 제품의 수요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크게 하락했다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입니다. 지난해 한국산 철강 수요가 전년 대비 1% 상승했고 올해는 1.5% 상승할 예정입니다. 특히 양국 간 교역을 보면 원자재에 가까운 철 및 강철 제품은 한국에 러시아산 수입이 많고 반대로 철과 강철 제품은 한국산 수출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철 및 강철 제품에서 대러시아 한국 수출은 연간 2억 달러가 넘고 러시아 주요 수입국 중에서 한국 순위가 4위라는 점에서 절대 유망 품목입니다. 이 가운데 스테인리스, 얇은 평판, 도금 및 도색, 코팅 등 가공 처리가 된 한국산이 러시아에서 인지도가 높아 수출량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 러시아는 사회 인프라 구축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철강 제품 수요 확대는 지속될 전망으로 단순 수출보다는 기술 협력, 합작 투자 생산, 조선업, 공동개발 등으로 진출 기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철강 제품 가공 처리 기술이 앞서 있고 최근 조선업 러시아 진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러시아와 현지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면 대러시아 수출 기반 확대는 물론 양국의 산업 가치 사슬 구축이 실현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한국 사랑은 코로나 냉기를 뚫어가며 진격하고 있습니다. 경동 나비에는 러시아 국민 브랜드 난방기기 부문 3년 연속으로 선정되었고 러시아의 국민 라면 도시락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매출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민간 사업뿐 아니라 국가 간의 활발한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국과 러시아의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앙드레이 쿨럭 주한 러시아 대사는 최근 몇 년간 러시아와 한국 양국 간의 무역은 역동적이고 긍정적으로 발전하였고 교역액은 25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우리의 공동 목표는
목표는 300억 달러로 늘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19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의 교역 상대국 2위를 유지했습니다. 현재 롯데와 현대차, 삼성, LG 등은 러시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2000년대 초 모스크바 지역 라면 공장을 설립한 코리아는 오늘날 러시아의 라면면의 3분의 1을 생산하는 2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앞으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에는 200여 개 한국의 주요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러시아는 동북아 평화와 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경제 협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에게 점점 더 중요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1990년 수교 이래 상호 신뢰와 우호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양국 관계는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며 2018년 양국 교역액이 250억 불을 달성하여 수교 직후 대비 약 120배 이상 증가하는 한편 인적 교류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상호 방문객이 7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양국 관계는 역동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양국 간의 교역이나 국가 간의 관계들을 제외하고서라도 러시아는 한국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한국이 의리를 지키는 국가라는 이미지 말고도 위기에 도움을 주는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의 식품 기업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러시아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블라디보스토크 지사는 한국의 식품기업 10곳과 경북도 블라디보스토크 합동사무소와 공동으로 연해주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 2곳에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 의료물품 25,560개를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식품기업들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에게 수출 상품 2만 1000개를 전달했습니다. 르이바코프 병원 간호장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현지에 의료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국 식품기부는 병원에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의료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는데요. 한국관광공사는 앞으로 1년간 국제 럭셔리 관광 박람회와 공동으로 러시아 독립국가 연합 의료관광 업체를 상대로 의료관광 온라인 아카데미를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국제 관광 교류가 중단된 상황에서 의료 환료를 활용해 러시아의 의료관광 전문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통상 한 해 러시아와 독립국가 연합 지역에서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방한하는 관광객은 약 5만 명입니다. 러시아의 전체 방한 관광객 중 10%인 3만 명이 의료 관광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같이 러시아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사랑은 코로나19를 뚫어버릴 정도로 치솟고 있는가 반면 일본 제품에 관해서는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방사능 때문인데요. 올해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세관에서 수입 일본차의 방사선이 초과 검출돼 반송 조치되는 굴욕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리아 노버스티 통신 등에 의하면 블라디보스토크 세관은 일본에서 수입된 도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베타선의 허용 기준치를 400크롤로 정하고 있는데 수입된 자동차는 이 기준치를 넘어서 일본으로 반송시켜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로 블라디보스토크로 수입되는 일본 물품에서 방사능 초과가 검출된 사례는 2017년 6월까지 모두 87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러시아 세관 관계자는 후쿠시마 사고의 여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앞으로도 일본 제품에 대한 철저한 검사로 방사능 유출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요타는 일본 아베 신조와 더불어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과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5월 국내외 공장의 자동차
자동차 생산 대수가 36만 5,909대로 작년 동기 대비 54.4%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뜩이나 베트남 시장까지 한국의 현대차에게 내어주면서 위기를 맞은 도요타는 러시아에서의 악재를 맞이하여 몰락해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개헌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사실상 종신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일본은 자국과의 영토 협상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러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 4개 섬 협상에서 러시아의 유연한 태도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러시아의 개헌이 양국 외교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개정헌법에는 영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 새헌법에는 영토를 쪼개서 양도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국경의 재획정은 예외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에 있어서 북방 영토의 반환이 더욱 멀어졌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러시아 외교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러시아의 개헌이 푸틴 대통령의 전행이 극단에 달한 개헌이라고 규정하고서 온통 푸틴 독재의 양상이라고 논평했으며 요미우리 신문은 푸틴이 강권 통치를 계속해 구미와의 대립이 격화될 것이 우려된다. 관계국은 경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호감도가 높아지는 한국, 날이 갈수록 비호감 국가로 찍히고 있는 일본, 러시아를 두고 다른 관계의 양상을 보이는 한국과 일본, 이러다 일본 전세계 국가들에게 비호감으로 낙인 찍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